자, 그럼 기출문제 25회와 32회. 이제 36회인데, 사실 이제 이중매매 자체를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딱 정해진 겁니다.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며 했다. 시험은 이렇게 딱 이중매매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써요. 그리고 나서 매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물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매매라는 채권행위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가 있고 플러스 물권행위,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논리를 듣고 묻는 거 결국 을의 권리구제 방안을 묻는 겁니다. 그와 관련되는 쟁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1번, 각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뭘 물어보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걸 묻는 거예요. 답이 이제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 얘기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다. 있는 수가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문에서 시험 문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계약이 매매 계약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기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그런 표현이죠. 누가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 주체들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패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계약이 있냐,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을은 누구랑만 있어요? 갑에게 대해서만 있죠. 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 청구는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매매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갑에 대해서만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누구 상대? 갑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계약 관계가 없는 병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안에는 채권은 특정의 상대방, 매매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출제된 겁니다. 을은 갑을 대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 을, 병. 이중매매가 나오면 배임에 적극하다. 이중매매가 되면 을은 갑을 대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누가 할 수 있다? 갑이 214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을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 그리면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다. 항상 등기 이 사람이 돼요. 이 매수인이.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21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은 못한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죠. 214조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아요. 나올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배임행위 적극 가담하여 무효가 되면 갑이 진정한 소유자고 법률 소유자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갑은 214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못한다. 대신에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의하여, 대신해요. 대의를 대신해서 그렇게 씁니다. 3번 병으로부터 제3자 등록 전득한 정의 선의다. 그럼 선의의 3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나오면 나오죠. 보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딱 감이 와야 돼. 이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문제가 되겠구나. 근데 103조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잖아요. 보호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정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다? 아무리 선의여도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했잖아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물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선의 제3자에서 그러면 등기를 했다는 얘기다. 물권행위가 된 거잖아요. 이 둘 사이 매매계약은 타인권의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해요. 근데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자,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처분한 거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을은 갑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되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딱 한 번 이중매매에서 나옵니다.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기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이에요. 또 설명하려면 이게 해설의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을 위한 거다. 특정 채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고요. 자, 이제 기출 32회입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이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이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갑, 을, 병 이거잖아요. 이거를 갑, 을, 병이라는 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용어를 쓴 거예요. 제2 계약을 제2 매매 계약.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선의 제3자. 이 사람이 선의 제3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식화 시킬 수 있어야만이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됐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이 제2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예요.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유인성에 따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병이 정에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하지만 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병에서 정 앞으로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예외 규정 보냈죠. 무효가 되는 게 여기 출발점 여기잖아요. 이게 뭐죠?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이후 보호 규정 있습니까? 없어요. 보호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배웠던 내용. 그런데 지금 시험에는 뭐냐면 선의 제3자는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의 제3자 이게 지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출발점이 돼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다만 무효, 효력이 없는 근거 규정에 보호 규정이 있고 그에 해당되면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그 얘기가 뭐라고 했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이 사람 관계에서는 유효로 취급한다는 거. 아까 혈푸시 107조, 110조 설명했잖아요. 그걸 응용한 거예요. 보호 규정이 있다면 만약에 103조 위반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은 정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은 유효를 주장 못하는 겁니다. 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무효인 거예요. 근데 이 지문 자체는 결국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논리, 보호 규정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로 취급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권의 유효성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사람도 다시 소유권 취득한 사람,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또 소유권 취득하는 것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논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무효인 거고 이 사람은 유효를 주장 못해요. 유효를 주장하려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들. 그걸 아냐예요. 그러니까 이 1번 질문 자체는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맞히기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니까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의 관계에서도 무효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107조에서 110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선의 기준은 이게 만약에 이 효력이 없음이 108조다. 그리고 이제 선의 제3자면 선의 제3자는 매매 계약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잘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제 얘기를 듣고서도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2 매수인이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조했던 겁니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제1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과 제2 매매 채권은 동일한 순위가 있고 그렇다 보니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 1 매수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앞으로 출제 지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는 표현이 있다면, 자, 먼저 앞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계약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약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계약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소위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나오면 항상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소유자가 214조기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볼게요. 1 매수인은 자 을이에요. 아까 갑을에서요. 을은 병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을이 소유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은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등기를 받았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오히려 병이 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거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다. 감을 잡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계약관계의 당사자냐 아니냐를 묻는 거다.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부동산 이중 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로써 부동산 이중 매매 계약에서 살펴봤습니다. 시험은 제가 말하는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제 내용이 설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여러 번 익숙해지면 외워져요. 이제는 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예요. 갑, 을, 제1 매매계약. 용어 자체는 기억해야죠. 제1 매수인. 그 다음에 제2 매매계약, 병, 등기. 제2 매수인. 이렇게 나와요. 제2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예컨대 제2 매수인이 매도인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이다.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지금 미등기 상태잖아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행위, 지금 매매계약 체결 사실. 다른 표현은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진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 사실을 금지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유효하다. 유효한 매매계약에서 병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병 또한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채권과 이 채권은 채권 자체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순위에 있고 그 결과 둘 중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만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이 매매계약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면 병의 등기는 효력이 없고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병 명의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뭐다? 214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이를 직접 하지 않으면 을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외우시고요. 또 하나, 을이 병이 직접 상대해서 214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 나오면 똑같이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특히 또 병이 정했을 때 이 사람은 보호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등교되었다고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과정들의 그 설명되는 물건의 기본적인 내용과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파트 자체가 중요한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바로 107조, 110조부터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극복해내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한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대신 공식처럼 외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